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귀한 분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여러분 혹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숨이 차거나 혹은 심장을 콕콕 찌른다거나 이런 심장과 관련된 증상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은 좀 괜찮은 증상이고 어떤 증상은 좀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런 거 참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장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비욘디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가톨릭 의대 은평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순환기 내과의 장성원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부정맥 치료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부정맥과 관련돼서 일반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상식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증상, 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교수님 소개 잠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정맥 그리고 심박, 세동 등을 이제 주 전문 분야로 환자분들 치료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도 막 쓰시고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특별히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셔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통은 이제 네. 그 의사인 분들, 이제 특히 또 이제 심전도 공부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심전도 강의나 그 책 그런 것들 좀 많이 써왔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일반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블로그에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오. 있고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 또 우리 외래 볼 때 흔하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오픈이 되었나요, 교수님? 네네네. 그러면 이름도 소개해 주세요. 자랑을 많이 네이버- 해 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요. 심장의사 네. 장성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심장의사 장성원 네네.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네. 의사분들을 위해서 막 영상도 올리시고 예, 그때는 주로 네. 이제 심전도 강의에 대해서 많이 어, 올렸습니다. 그러시군요. 평소에도 좀 교육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네네. 가톨릭 의대에서 심전도 연수 강좌를 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전도에 관련돼서 책을 쓰고 또 교육해온 게 좀 굉장히 오래돼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비욘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인지 또 증상, 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슬라이드도 있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이 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3월 1일 날이 지난 네. 3월 1일이 이제 세계 심장 박동의 날이었습니다. 와, 얼마 안 그래서-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맥이 이제 결국 맥박에 병이 있는 그런 병인데 한번 맥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맥박은 보통 이제 오른손이 있는 쪽에 네. 손목에 이걸 잡으시면은 보통 손가락을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네. 누르시면 맥이 콩콩콩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느껴집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한번 같이 이 해주세요. 맥박을 짚어서 여기 손이 이렇게 보이는 자리 짚어서 그 맥이 한번 뛸 때마다 이렇게 쿵 그렇게 한번 소리를 내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시계를 보면서 한 15초 정도 재서 15초를 잰 그 숫자를 4를 곱하면 1분에 몇 회가 나오는지가 정상 맥박이 되는데 그게 이제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 맥박이고요. 우리가 수면 중에는 60회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흥분한 상태이거나 이럴 때는 100회 이상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라면은 60에서 100회가 정상이고 내가 가슴이 몹시 갑자기 두근거린다. 그럴 때 맥박을 쟀더니 뭐 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상태도 아닌데 150, 160회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은 그건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렇게 좀 스스로 측정을 하는 게 그래도 꽤나 정확한가 봐요, 일단 교수님. 기본적으로 맥박 숫자를 먼저 아는 게 오. 기본이니까요. 내가 맥박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걸 바로 재보시는 게 좋고, 또 제가 쿵쿵 소리를 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쿵쿵이 규칙적으로 쿵쿵쿵 소리 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맥박을 쟀더니 맥박 숫자는 뭐 한 70회, 80회로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맥박이 쟀더니 쿵, 쿵쿵, 쿵쿵쿵 뭐 이렇게 간격이 불규칙하다. 그럼 그것도 이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빈도라고 그렇죠. 할 빈도의 이제 간격이라고 규칙성, 할까요? 네네,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간격이 늘었다 줄었다 제멋대로면 그것도 이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새요, 교수님, 그 막 스마트워치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혈압기에도 이런 맥박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활용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맥박 숫자뿐만이 아니라 요새 또 이제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 병원에 가야만 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와. 부정맥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할 때 조금 더 해드리긴 할 텐데, 네.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도 측정하고 그 측정된 심전도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 프린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 진단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하루하루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새 진단 방법의 네. 발전은 너무 빨라서요. 정말 편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일단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부정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정맥이란 네. 이제 처음엔 이제 정맥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맥이 생기는 병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맥이 붙은 게 아니라 부정이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자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정맥이라는 한자인데, 이 부정맥의 부자는 아니 부자고요. 정자는 가지런하다는 그런 뜻의 정입니다. 맥은 맥박이고, 그래서 이제 맥박이 가지런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정상 맥박은 이제 안정시에 말씀드린 대로 60회에서 100회 정도이고 간격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정상맥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다 부정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전도. 네. 심전도는 이제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를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거의 100년도 더 전에 네덜란드의 의사인 아인토벤이라는 분이 처음 발명했습니다. 처음 이분이 자신의 심전도를 기록할 때 쓴 기계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커서 한쪽 발을 물통에 담그고 수조에 담그고 양쪽 팔을 또 이제 물통에 담그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커다란 기계에 기록을 하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나오는데, 그 그래프의 모양은 놀랍게도 오늘날 발전된 기계로 기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걸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심장의 전기적인 기능, 어떤 활동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심장병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이분이 이제 결국엔 노벨상도 받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맥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한번 그 심전도가 이제 모양도 기본적인 궁금합니다. 부정맥의 네네. 진단인데,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심전도가 이제 위로 한 번씩 파형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심장 맥박이 한 번 뛸 때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심전도의 높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심실의 수축을 말하는 거고요. 높은 그래프의 앞에 있는 조그만 그래프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 그래프는 이제 심방이 수축하는 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방과 심실은 이제 한 번씩 수축해야 돼. 심방이 한 번 수축할 때 심실이 한 번 수축하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 맥박은 이 정도 간격을 가지고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정상 맥박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빠른 맥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빠른 맥은 위에 것과 비교해 보면은 위에가 한 칸 간격 안에 요게 거의 한 3개, 4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상 맥박의 지금 한 3배 혹은 4배 가까이 빠르게 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맥박을 측정해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그렇죠. 나오는 지금 요 정도 보면은 거의 한 160, 170배 정도 되는 그런 빈도가 되는 아주 빠른 맥박입니다. 네. 내가 안정 상태인데 이렇게 맥이 빠르다 이러면 이제 부정맥이 되겠고요. 반대로 그 다음번 건 너무 느린 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 보시면 거의 한 3개가 뛸 때 요건 2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맥박이라서 굉장히 느린 맥박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빠른 맥박은 한자로는 이제 빈맥이라고 하고 느린 맥박은 이제 느릴 서자를 써서 서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맥박 숫자가 정상이지만 부정맥일 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은 보시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간격이 다 제멋대로잖아요. 이렇게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또 길었다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심방세동이라고 부르는 부정맥인데 이렇게 맥박 숫자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간격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제멋대로 나오는 것은 부정맥. 정상맥이 아닌 그런 네. 질병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것만 정상맥이고 나머지가 다 부정맥에 네, 속한다고 맞습니다. 네,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되는 다 거죠? 부정맥이고 이제 오, 부정맥의 네. 대표적인 것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느려서 네. 문제가 되는 경우, 불규칙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전도를 통해서 지금 비교를 좀 해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증상이에요, 교수님. 네. 왜냐면 워낙에 이제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니까 이게 증상만으로 부정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증상들이 해당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설명을 좀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부정맥의 이제 네.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증상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맥박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일반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아는 병은 빈혈이에요. 네. 그래서 어지러우면 나 빈혈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빈혈 검사를 해보고 빈혈은 없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요 맥박에 느린 맥 있잖아요. 네. 맥박이 이렇게 너무 느리면 또 더군다나 요거는 규칙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간혹 한 3초, 5초 정도 맥박이 쉬었다 뛰게 되면 그 순간에 어지럼증이 이렇게 핑 돌면서요. 앞이 아찔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주저앉거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어지럼증은 맥박이 너무 느려서 오는 거고요. 이렇게 맥박이 너무 느리면 심장에서 충분한 양의 혈액이 뇌로 못 올라가니까 뇌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빈혈과 같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그 심박출량이 낮아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혈압도 올 수가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궁금한 게 저도 딱 이 뭔가 느린 맥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혈압도 오고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이 느린 드는데요. 맥박이 네네네.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병은 아니고요. 아. 이제 심장을 오래 60년씩, 네네네. 70년씩 쓰다 보면은 그중에 일부는 맥박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맥박이 느려지거나 가끔씩 한 5초씩 쉬었다가 네네네. 뛰고 그래서 보통 고령인 분들이 어지럼증이 오는 이런 서맥, 느린 맥박의 병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좀 나이랑 밀접한 연관이 네, 있다는 맞습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맥박이 빨리 뛰는 거, 두근거리는 게 있게 되죠. 두근거리는 것도 이제 크게는 가끔씩 덜컹하는 불규칙한 맥박이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만히 편안한 상태인데 갑자기 덜컹하면서 마치 100m 달리기를 덜컹. 하고 난 그런 상황처럼 확 심장이 몹시 빨리 뛰고 그게 뭐 짧게는 5분, 10분 또는 길게는 막 몇 시간씩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발작성 두근거림인데요. 그런 경우는 발작성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면은 또 완전히 병이 없는 사람처럼 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 병원에 오면 병원에 와서 아무리 검사를 다 정상이니까 부정맥이 진단이 안 되면서 공황장애다 뭐 이런 다른 정신과 병으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정말 맥박이 빠른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병은 이게 기전이 어떤 부전도로라는 타고나는 어떤 심장의 전도로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도 발작성 두근거림이 생길 때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이. 근데 이거는 되게 진단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네네네. 오히려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두근거리는 순간에 병원에 오게 되니까 네네.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짧게 뭐 한 10분, 20분밖에 안 가면 내가 너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려고 하다 보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병원에 왔을 때는 정상이고 하면 이제 내가 부정맥을 진단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은 주로 이제 활동할 때 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맥이 느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맥이 정상은 60에서 100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한 3층만, 3, 4층 정도만 좀 급하게 올라가도 내가 맥박을 측정을 해보면은 맥박이 뭐 한 130, 140 이렇게 올라가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면 이것도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산에 올라가는데 맥박이 100회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80회, 90회밖에 안 되면 그만큼 심장이 피가 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숨이 차거나 뭐 힘들다. 옛날에는 이 정도 계단을 올라갔는데 요새는 영 힘들다. 그런 거는 이제 맥이 너무 느려서 오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네, 좀 맞습니다. 이제 특징이겠네요? 가만히 편안히 네네네. 있을 때는 뭐 맥박이 60회든 50회든 내가 이제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지만 계단을 올라가거나 활동할 때는 140, 130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때에도 계속 80회, 뭐 70회밖에 안 되면 숨이 차고 힘들죠.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위험한 신호인데요. 졸도하는 겁니다. 이 졸도하는 거는 맥이 느려서 졸도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또 맥박이 너무 빠르면 예를 들면 1분에 맥박이 200회가 넘는다. 뭐 300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300회라는 게 심장이 제대로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가 심장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졸도하게 되고 특히 맥박이 200회, 300회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에는 그 순간에 이제 심정지가 올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정맥 환자인데 졸도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이 증상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흔한 증상부터 위험한 증상까지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이제 보통 네. 우리 부정맥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좀 넓은 병이라 치료가 꼭 필요한 병도 있고 아닌 병도 있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병들이 증상이 없으면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네네. 대표적인 게 조기수축, 조기박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기박동은 내가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 부정맥이 나왔다 그러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기수축이나 조기박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조기수축, 조기박동은 건강상의 큰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없게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방세동이라는 거. 제가 이제 심전도 볼 때 횟수가 정상 범위라도 불규칙하다. 네네네. 대표적인 병이 심방세동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세자는 가늘 세자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아주 가늘게 여리게 뛴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는 맥박이 정상 범위가 되면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 이게 뇌경색, 혈전이 생겨서 중풍의 원인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정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중풍이 오고 나서야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중풍이 왔는데 그때 이제 중풍이 왔을 때 이제 기본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심전도를 해보니까 심방세동이 그때서야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발견했다면 예방하는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고 지내다가 중풍이 오고 나서야 뇌경색이 오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 심방세동이라 이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지만 네. 증상이 없는 거를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는 좀 어떤 안 좋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교수님 네. 증상이 없는데 어쨌든 심방세동도 미리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평소에 검진할 때 뭐 심전도 검사를 네, 하면 맞습니다. 되는 네네네. 건가요? 검진할 때 보통 심전도는 다 네.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심방세동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보통 증상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뇌경색의 위험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 70세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중풍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 심전도 이상이 나오면 뭐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병원에 가서 이게 내가 증상이 없는데 이 부정맥을 치료해야 되느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돌연사와 관련된 네. 네. 마지막은 네. 이제 뭐냐면 이제 돌연사를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정맥이 생기는 순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 평소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전도를 검사한다고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경각심을 주고자 하나를 이제 올렸습니다. 저 어디서 봤는데 그 돌연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돌연사의 대부분은 네네. 사실은 심장병이 원인이라고 네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대부분은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네.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이제 음. 돌연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은 뭐 축구 선수라든가 운동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돌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부정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이 위험한. 그럼요. 돌연사는 뭐 네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일부 그런 위험한 상황도 이제 부정맥에 포함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제일 흔한 부정맥은 이 조기수축, 조기박동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전한 부정맥이라는 그럼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예, 부정맥 증상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거리는 증상으로 몹시 힘들어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증상이 본인이 못 느끼는데도 병원에서 이제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고 위험한 병이고 없다고 괜찮은 병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심전도라든가 그 밖에 이제 심장의 구조적인 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꼭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박의 이상은 심전도 검사를 꼭 해야 이제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꼭 심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심기능 검사를 했더니 다른 심기능은 다 정상이고 그냥 가끔씩 덜컹거리는 증상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안심을 하셔도 좋고요. 심장 기능 검사를 했더니 뭐 이미 심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부정맥이 나오는 빈도가 너무 높다든지 혹은 이건 위험한 부정맥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이렇게 앞에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졸도하는 거, 실신. 졸도하는 증상이 무섭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오는 거라면 이것은 꼭 뇌의 문제와 함께 보통 졸도하면은 그냥 머리만 검사하고 신경과 뭐 신경외과 이런 것만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졸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증상만으로는 절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뭐 증상이 있다 하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좀 심장 기능을 검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어떤 걸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까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제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두근거리는 걸로 네. 병원을 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맥의 종류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조기수축, 아까 말씀 조기박동, 주셨던 네. 기회수축 이거 그거 가장 흔한 부정맥이고요. 내가 맥을 짚다 보면은 쿵쿵 하다가 갑자기 한번 맥박이 쑥 빠지고 그다음에 한번 쿵 나오는 거. 내가 그걸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박이 잘 뛰다가 갑자기 뭔가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이런 게 이제 조기수축에 대한 증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맥과 느린 맥은 어지럼증, 실신 등과 관련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치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맥이 빠른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두근거리고 사망 위험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돌연사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방세동은 우리나라 이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일종이고 80세 이상이면 거의 한 10명에 1명 정도는 있는 그런 부정맥이라 우리가 이런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심전도 네. 검사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심전도부터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심전도는 보통 이제 몸에 여러 개 이제 패치 같은 걸 붙이고 찍는데 심전 찍는 건 보통 10초를 찍습니다. 짧게.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심장병이라면 10초만 찍어도 이제 충분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이 발작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내가 증상이 없을 때는 검사해도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를 캐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심전도를 몸에 붙이고 네. 오래 찍는 거예요. 이 기계를 맨 처음 만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홀터 심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홀터 심전도를 하면 등에 배낭 같은 등짐을 지고 심전도를 붙이고 정말 처음 사진 발명했을 본 것 때는 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 요만한 기계들 그걸 몸에 이제 차고 심전도를 붙이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져서요. 패치같이 작아졌나요? 조그만해요. 패치같이 조그만 기계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부정맥들은 운동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네. 그 달리기 하면서 하는 그런 기기 위에서 달리기,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심전도를 찍어보는 그런 방법들을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심전도 모니터는 그럼 얼마나 그 몸에 붙이고 있는 거요? 부착하고 있는 시간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되나요? 원래는 한 24시간, 네네. 48시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길어져서 거의 뭐 한 2주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장치가 좀 가벼워지다 보니까 더 네네. 오래 하는데도 좀 네. 부담이 적을 장치가 것 기록하는 건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패치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네. 가려워서 내가 뛰기 전에는 그런까지도 문제가 기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요. 이 심전도, 이런 심전도 모니터, 운동부하 검사 요런 거는 혹시 대학 큰 병원에 가야지만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병원들도요. 네네네. 이렇게 부정맥을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심장내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제 심장내과 전문인 개인 의원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검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아까 사진 또 보여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심전도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몸에 먼저 팔다리에 이제 패치를 붙이고 앞가슴에도 이제 6개 이렇게 패치를 붙입니다. 그래서 총 양쪽 다리에 2개, 양쪽 팔에 2개, 가슴에 6개에서 10개의 패치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심장의 전기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기계고, 이 기계가 지금 이렇게 요만큼 작아졌죠. 노트북 정도의 크기 되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로 기록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심전도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이건 일반적으로는 10초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붙이는 패치가 일종의 이제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10군데에서 심장을 둘러싸서 심장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심방은 어떻게 뛰고 심실은 어떻게 뛰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게 이제 맥박도 측정할 수 있고, 그건 심방이나 심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이제 같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검사 방법이라 이제 아주 기본이 되는 심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홀터 심전도 네네. 말씀드렸죠. 이게 홀터라는 분이 처음 생각을 해낸 건데 지금 기계는 이 정도로 작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조그맣네요. 네, 네. 그래서 몸에 이렇게 여러 개 패치를 붙이고 기계를 차고 있으면 보통 전통적인 홀터는 대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보통 하루에 맥박이 이제 10만 번 정도 뛰거든요. 8만 개 내외. 네. 이제 1분에 60회에서 80회 사이 뛴다고 계속 가정을 할 때 60분 곱하고 24시간 곱하면 대개 이제 그 정도 맥박 숫자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맥박을 분석을 하면 모두 규칙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불규칙한 맥박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내가 발작성으로 두근거림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발작성 두근거림이 생기면 그 시간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두근거림이 있었는지 이제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경에 두근거림이 있었다 하면 우리가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심장 맥박을 봤더니 이거는 뭐 운동을 하거나 흥분했을 때 정상적인 빨라지는 맥박이다. 또는 이건 정말 병적인 부정맥이라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기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이 점점 더 좋아져서요.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은 가슴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패치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개의 패치를 붙이면 제가 이게 카메라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이제 기계가 오래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걸 최소화해서 딱 2개의 유도만 붙이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와. 스마트워치랑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또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뭐 기기는 회사별로 다 종류가 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크기가 다 이렇게 작아요. 500원짜리 비교를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장기간, 길게는 2주까지 심전도 기록이 가능한 이런 기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정맥 증상이 매일매일 생기는 분이라면은 24시간만 붙여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생긴다. 그런 분들은 24시간을 붙였는데 붙이고 있는 동안에 또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길게 한 일주일, 2주일 붙여놓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생기는 부정맥이더라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이런 거 보면 여기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버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 판단할 때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시간에 이제 기기에 딱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그 시간에 들어가 보면 이때 어떤 부정맥이 나왔구나 그런 걸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훨씬 더 집중해서 그렇죠. 그 부분을 네네. 파악할 수 그 있는 부분을 거죠. 잘 볼 수 있는 오. 그런 장기 심전도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아까 이제 스마트워치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삼성 스마트워치랑 이제 애플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스마트워치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고 있는데 네네네네. 요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은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통 이제 시계가 손등에 붙어 있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뒷부분이랑 용두가 있어요. 다이얼 돌리는 부분. 용두가 있는 부분 요 두 부분을 짚으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에 그 두 개의 리드를 이제 유도를 접촉을 해서 심전도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도 이제 저가형 모델부터 고가형 모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한 단계 좀 좋은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이 스마트폰 앱에 심전도를 기록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걸 이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공간에서 손을 떨리지 않게 한 다음에 네. 심전도 앱을 실행시키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고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 30초를 기록을 해요. 30초를 기록을 하면 기록한 것이 여기 지금 화면 네, 다시 슬라이드 한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와. 심전도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내가 막 이걸 안정된 상태에서 기록하지 못하고 흔들면 밑에가 흔들려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안정된 상태에서 잘 기록을 하면 병원에서 기록하는 심전도와 거의 유사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 생각보다 유의미하다는 네, 생각보다 말씀이시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판독도 해줘요. 네. 정상 리듬이다. 어머, 판독까지 실망스럽습니다. 해줘요? 네. 혹은 이거는 정상은 아닌데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의료진하고 상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프린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셔서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요 기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료 볼 때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제가 아까 이런 장기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는 2주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뭐 2주 안에도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얼른 요걸 딱 찾고 그러네요. 기록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증상이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한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그렇죠. 잘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의미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와, 그럼 실제로 어떤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제가 와주시는 뭐 많이 분들이 권하기도 하는데요. 네네네. 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네네. 이게 두근거리는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길 수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사서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옳다구나 네, 하고. 옳다구나 하고 이제 사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와, 있죠.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요새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발전해서 의료기구에도 승인을 받았지만 네. 뭐 우리가 이제 진료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심장이 덜컥하는 그런 증상들을 겪는데 또 병원에 가면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네, 있을 것 그런 같다는 분들은 생각이 요 듭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의료기구에서 검사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워치가 유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졸도하는 사람은 내가 졸도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 내가 쓰러지면 기록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주, 2주 가지고는 모니터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몸 안에 피부 밑에 아. 이렇게 조그만 기계예요. 네. 조그만 기계라 요걸 왼쪽 가슴이 심장 앞에 있는 피부 밑에 요걸 삽입을 해 놓으면 어. 이 기계가 보통 배터리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가거든요. 아. 그러면 1년 365일 환자의 심장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맥, 맥이 너무 느리거나 혹은 박동이 한 4초 이상 안 뛴다. 그런 거. 혹은 맥박이 뭐 200회 이상 빨리 뛴다. 이런 기록들을 얘가 그 안에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맥박은 저장하지 않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한 맥박은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기계를 대고 분석을 하면은 언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앞이 아찔하면서 절도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넣어놓으면 그 순간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겪었던 환자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인데 자꾸 절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봐도 이분은 가끔씩 맥박이 심장이 좀 정지했다 뛰었다 하는 것 같은데 심전도 검사를 해도 홀터 심전도 검사를 해도 뭐 일주일짜리를 붙여도 거기엔 아무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었더니 한 달, 2달 후에 또 절도를 해서 와서 어머. 봤더니 그 순간에 한 7초 정도 맥박이 안 뛰는 우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 시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기계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네요. 요 기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사용이 되나요? 그럼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히 이제 삽입해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도하는 일이 네네네.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넣을 수가 있고 뭐 시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부 시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요런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환자들에게서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7초지만 이게 아주 찰나의 순간 큰일이 일어날 수 아, 있기 그럼요. 때문에 와, 이거는 그게 진짜 뭐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네. 그런 일이 생겼으면 뭐 굴릴 어디 수도 뭐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부딪히실 수도 있는 그런 걸로 거고. 뇌출혈이 오거나 뭐 네네네. 얼굴에 또 열상 같은 걸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분 삽입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네. 운동부와 검사 사진도 네. 한번 그래서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네. 검사인데요. 우리 이제 러닝머신이라고도 부르고 트레드밀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기계가 이제 점점 경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이 편안한 상태에서의 심전도 기록이 이제 바로 전송이 되면 이 안에서 이제 화면 모니터를 꾸준히 계속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운동을 시키면 맥박이 이제 저음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연령에 따라서 우리 목표하는 맥박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맥박이 많이 올라가게 운동을 시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게 이제 시키는데 이거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협심증이라고 심장 혈관이 막혀서 좁아져서 오는 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심전도 이상이 안 보이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맥박이 한 2배 정도 빨라지게 되면은 심장에 피가 원활하게 못 가니까 심장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네. 그런 게 심전도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 부정맥이 잘 생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심전도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약간 어떤 자극을 주는 상황에서 그렇죠. 심전도를 네네네. 체크하는. 심장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혹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부하 심전도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심장에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상과 진단 그리고 부정맥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교수님. 그쵸? 아, 그래요? 벌써 네, 10분밖에 벌써 안 지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같이 한번 보면서 교수님의 네.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님이 말씀 주셨네요. 나이 먹은 사람은 운동부하 검사가 힘들더라고요. 검사만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아주 네. 많은 분들은 걷는 것 네. 자체가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왜냐면 운동하다가 이제 다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사해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레몬그레스님께서 딱 1년 전 심실 부정맥이 있었는데요. 조기 수축이 4.5%였는데 약 먹고 현재 1.5% 정도 나옵니다. 1년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나이는 40대 후반입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인 것 같아요. 이 심실 조기 수축, 심실 기회 수축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저기 4.5%라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24시간 검사를 하면 맥박 숫자가 뭐 아까 10만 개 나온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나왔다.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비율을, 건데, 네. 네. 보통 정상인 경우는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5%면 조금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 이상이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5%약 먹고 이제 1.5% 줄어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게 이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좋아지려면 저절로 좋아졌다가 또 악화되면 악화됐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단순하게 심실 조기 수축만 있는 경우라면은 건강상에 크게 위험한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니키님 질문, 그리고 후리지아님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니키님도 한 번씩 쿵 하듯이 크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부정맥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후리지아님께서도 비슷하게 가끔 아침에 눈을 뜨자 옆으로 누우면 심장이 쿵쿵 하면서 뜁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집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두 분께 혹시 말씀 좀 네, 주신다면요. 먼저 이니키님 먼저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번씩 쿵 하고 크게 뛴다는 게 이제 덜컹하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조기 수축입니다. 조기 수축이 심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심실에서 나올 수 있는데 조기 수축도 다 부정맥에 해당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기 수축 아까 레몬그라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도가 얼마냐를 알기 위해서는 홀터 심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기 수축의 빈도가 너무 높지 않다면 큰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홀터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홀터 이렇게 검사.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후리지아님은 아침에 눈을 뜨고 옆으로 누우면 심장이 쿵쿵 뛴다. 이거는 뭐 부정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아침에 눈 뜨고 생기는 거니까 홀터 검사해 보면 되고 매일 아침마다 있는 증상이라면 뭐 24시간만 해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맥박이 잠에서 깨면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운동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잘 때 맥박이 느리거든요. 잘 때 느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각성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혈압이랑 맥박을 올려요. 그래서 잠에서 갑자기 깼을 때 그냥 두근두근두근하고 빨리 뛰는 느낌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혹시 또 그게 부정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홀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사는 우선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랩 리트리버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맥박이 조금 빠른 편이셨대요. 심전도 검사를 할 일이 있으면 뭔가 좀 오래 하는 느낌이 좀 들으셨나 봐요. 딱히 근데 뭐 별 말씀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이협성 판망증을 진단 받으셨는데 요거 혹시 저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먼저 본인이 네네. 맥박이 빠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90에서 105회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상 맥박이 이제 동율동이라고 부르는 맥박이 있거든요. 동율동 맥박이 좀 빠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그거는 이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엽성 판막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엽선 판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동맥판을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대동맥판은 세 개거든요. 네네. 그게 세 개라서 그 삼엽인데 이제 대동맥판이 두 개만 있으면 이엽성 판막이라고 하고 그건 이 선천성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두 개였던 거지 세 개였던 게 두 개로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엽성 판막이 있으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대동맥판 협착증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이게 지금 판막이 두 개지만 제 기능을 잘 하는지 아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저게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있다고 하니까 본인도 한번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 판막이나 구조적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 곰돌이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심실 조기 빈맥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인대노를 2개 아침 저녁 10mg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용량이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심실조기 빈맥이라는 게 인제 심실조기 수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심실조기 수축, 심실조기 박동 요거 한 네. 박자씩 이제 어긋나게 나오는 그런 음. 건데 제일 흔하게 처음 쓰는 약이 인제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에요. 네. 그 베타 차단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이 인제 인대놀이라는 약이고 아침 저녁 10이라는 게 10mg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하루에 20mg이니까 그렇게 많은 용량은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입니다. 그걸 먹고 나서 편해지면은 괜찮고요. 먹다 보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뭐 약을 중단해 볼 수도 있고. 다음 질문은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어떻게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호흡곤란이 크게 심장 문제가 있고 폐 기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 기능과 호흡곤란이 있는 분을 심장 기능과 폐 기능을 검사를 했더니 둘 다 정상이다. 이제 그럴 때는 평소에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2차적으로 내리는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미직 님께서요. 선생님 부정맥 약을 드시고 계신가 봐요. 어떤 약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다이어트 약이랑 먹으면 안 되나요? 심한 정도는 아닌데 좀 판막이 안 좋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네. 지금 나이는 젊으신가 봐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인제 다이어트가 최근에 인제 무슨 위고비 같은 주사 네. 그런 거 말고 약으로 먹는 것들 중에는 이제 항우울제나 이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을 다이어트 약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약들은 부정맥 약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부정맥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되고 네. 다이어트 약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중에 몇 개는 부정맥 약이랑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약에 내가 어떤 걸 먹는지 꼭 그거 확인을 해서 약명을 검색을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먹어도 되는지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런 환자분을 겪은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분은 인제 부정맥 약을 같이 먹은 건 아니고 다이어트 약을 너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먹다가 심장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인제 젊은 분인데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가 다행히 인제 잘 치료가 돼서 퇴원하신 분이 있는데 다이어트 약 중에 일부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다이어트 약 그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젊은데 다이어트 약이랑 먹으면 안 네네네. 되나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먹을 땐 문제가 없지만 네. 부정맥이랑 같이 먹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송이 님께서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자인데 심실 조기 수축으로 4년째 약을 복용 중인데 부정맥은 간혹 나타나는데 불면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거 네. 부정맥이랑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불면증은 크게 인제 네네. 부정맥과 연관은 없고 이제 부정맥을 언제 제일 잘 느낄 수 있냐면 병적인 부정맥은 너무 빨리 뛰니까 밤낮 없이 느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기 수축, 조기 박동 이런 거는 평소에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활동하고 있을 때는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몰라요. 근데 자려고 누우면 인제
조용한 상태고 내가 내 몸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기 수축이 덜컹하는 게 조금만 나와도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제일 민감하게 느낄 수가 음.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더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부정맥이랑 불면증이랑은 꼭 연관이 있는 병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길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부정맥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요것도 답변 혹시 네. 괜찮으시가 한번 좀 길게 또 잠깐 주셔 봐야 되겠네. 가지고. 그 고지혈증 약을 복용 네. 중이시고 예 근데 "약을 먹으면 너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약을 네. 중단했더니 괜찮다. 음. 예 안 먹으니까 그런 부작용은 없는데 LDL이 네. 200 200 이고 이고 식단으로는 160 까지 내려갔는데 약이 다시 또 도움이 될지 안 올라가셨다고. 될지." 네네네. 아 그래서 저 질문의 포인트는 보니까 내가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은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다 트라이를 해 보시고 음. 만약에 그래도 어떤 약에도 잘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에는 주사약이 있기도 한데 주사약에도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 저런 상황에서는 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음. 여러 가지 약을 좀 바꿔 써 보든지 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사실 임의로 좀 중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약이 그거는 인제 있으니까. 보통 네. 그렇지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네. 근데 대개는 근데 먹다 보면은 또 한 2-3주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음. 많은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도 정말 드물게 몇 분들은 아. 어떤 약을 써도 이 어. 근육통이 심해서 못 먹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요건 한번 좀 딱 맞는 약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부정맥의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해서 5월 21일 날 교수님을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또 오늘 못다한 질문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부정맥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